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변을 싹 끌고 나가는 특별한 콩을 소개합니다. 변비의 비자는 숨길 비자. 변을 보기가 힘든 게 변비입니다. 첫째, 변 본 지 3, 4일이 지나도, 심하면 일주일이 지나도 변을 보지 못하는 거. 둘째,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변이 딱딱하거나 토끼똥처럼 뭉치거나 또는 너무 굵어서 변을 보기 힘든 것도 변비입니다. 장 안에서 변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쌓이고 쌓여서 굵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변을 볼 때 한참 동안 끙 하고 힘을 줘야 되니까 항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쉽고 치질이 생길 수도 있죠. 변은요, 기본적으로 노폐물입니다. 세균들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과 가스도 품고 있죠.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대장암, 직장암이 더 잘 걸리더라 하는 논문도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는 논문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변을 장 속에 오래도록 쌓아두고 있는 게 좋을 리가 없죠.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변비가 아주 고역입니다. 토끼똥이나 파말처럼 변이 딱딱해서 힘을 한참 줘야 하는 분들이 많죠, 노인들은. 변이 잘 안 나오면 식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밥을 적게 드시고 그러면 또 변이 잘 안 만들어지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극성 성분의 변비약을 찾게 되는데 그 변비약이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변을 참지 못해서 옷에다 실수를 하는 일도 생깁니다. 노인들은 항문의 괄약근이 풀리기 쉽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기저귀를 차기도 하고요. 변비가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최근에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Gut-Brain Axis라고 하죠. 장뇌축. 장이 안 좋아서 설사, 변비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도 잘 생긴다고 합니다. 노년층의 변이 파말처럼 딱딱해지는 이유는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을 별로 안 먹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장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장 점막을 갉아먹기도 하죠. 이럴 땐 장내 미생물을 먹여 살릴 궁리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자극성 하재 성분의 변비약은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변비를 방치하지 않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그야말로 비상용으로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약입니다. 자극성 하재를 계속 먹으면서 설사를 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성이 생겨서 변비약이 없이는 변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약이 아니라 식품 중에서도 먹으면 바로 장에 신호가 와서 변을 보게 되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동규자차라는 게 있었죠. 먹으면 직방으로 나와서 변비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았었죠. 근데 그거 요새는 안 나와요.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셋나라고 하는 자극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알로에 전잎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먹으면 금방 신호가 와서 변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알로에 껍질의 안쪽 층에는 알로인이라고 부르는 안트라퀴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요, 이제 알로에 전잎을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보세요. 이게 식약처 문서예요. 1. 알로에 전잎에서 인체 위해의 우려가 제기됨. 2. 기능성 원료의 목록에서 알로에 전잎을 삭제함. 지난 2022년 3월 2일에 행정 예고한 거고요. 지금은 2022년 11월 시점인데요.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어요. 하여간 먹으면 바로 신호가 와서 변을 보게 되는 자극성 성분보다는요, 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대변이란 입으로 먹고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입니다. 그러니까 변비의 해결책은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이게 변비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약이에요. 대변을 구성하는 성분의 7, 80%가 수분이에요. 수분이 70%보다 부족하면 이런 딱딱한 똥이 되죠. 그래서 평소에 물을 별로 안 마신다 하면요, 대변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부족한 겁니다. 물은 하루에 10잔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그거보다 좀 더 드시고요. 한꺼번에 10잔이 아니고요. 하루 동안에 10잔을 드시는 겁니다. 한두 시간마다 한 잔씩 드시면 물이 될 거 없습니다.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이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성분을 말합니다. 분해되지 않으니까 흡수되지도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가죠. 대변의 형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식물성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거친 나물에 들어있는 물에 녹지 않는 질긴 섬유질은요, 변비를 해결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옛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하면서요. 왜 똥꼬가 찢어지냐면 거칠은 섬유질만 있는 풀떼기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변이 부드럽게 잘 나오려면요, 일단은 물에 잘 풀어지는 수용성 섬유질이라야 하고요, 또 물을 잘 빨아들여서 묵 같은 젤을 형성할 수 있는 섬유질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변이 소세지 또는 바나나 같은 변이 됩니다. 쑥 나오는. 그래서 좋은 섬유질은요,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습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브로콜리, 우엉, 양배추 등 과일과 채소에 있는 섬유질이 좋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섬유질을 품고 있는 특별한 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구아라는 이름의 콩입니다. 주로 인도 쪽에서 많이 납니다. 이 콩의 껍질과 신운을 제거한 배유 부분에는요, 고분자 다당류인 갈락토만난 성분의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구아콩 배유의 분말은요, 물하고 섞으면 아주 찐득찐득해져요. 마치 껌처럼. 그래서 구아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적인 구아검은 너무 찐득하기 때문에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효소로 어느 정도 가수분해해서 먹기 좋게 과립으로 만든 것이 구아검 가수분해물입니다. 이건 물에다 타먹기 좋지요. 영어로는 PHGG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이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인정했습니다. 자, 이게 식약처에서 나온 문서인데요, 2-33번 항목에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딱 나옵니다.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자, 여기 기능성 내용을 볼게요. 첫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둘째,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셋째, 장내 유익균 증식. 넷째, 배변 활동 원활. 즉 변을 잘 보게 해준다는. 대박! 저 이걸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 가지 원료가 이 네 가지의 기능성을 발휘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이 원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변보기 힘든 사람한테 좋은 이유. 첫째, 젤을 형성하는 섬유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아검은 섬유질이니까 분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가지요. 그리고는 변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이게 물을 빨아들여서 부드럽게 젤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분이 많아지고 변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변이 토끼똥 같거나 변이 딱딱하고 굵어서 힘든 분들한테 참 좋지요. 둘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이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미생물의 먹이를 말합니다.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죠. 구아검의 다당류인 갈락토만난은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가 안 되는데 대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그걸 분해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겠죠. 여기 식약처 문서에 장내 유익균 증식 딱 써 있잖아요. 균들이 장 안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장벽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에 누수가 생겨서 면역력이 엉망이 되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균에게 먹이를 잘 줘야 됩니다. 우리는 장내 세균과 공생관계예요. 이 논문에 따르면 세균들은 이눌린을 비롯한 다른 탄수화물보다 PHGG, 즉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가지고 단쇄 지방산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딴 거보다 구아검 섬유질을 더 잘 먹고 잘 대사시킨다는 뜻이죠.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쇄 지방산은 장 점막을 매끄럽고 튼튼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변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질이라고 다 같은 섬유질이 아니고요. 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섬유질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저포드맵이라서 좋아요. 포드맵? 예, 이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과민성 대장인 분들은요, 이런 성분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벙벙해지고 가스가 찬 것 같고 방귀도 많이 나오고 힘들거든요. 양파, 마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과 프락토올리고당, 이것도 장내 미생물의 좋은 먹이이긴 한데요,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배가 벙벙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저포드맵이라는 거죠. 이 분야 연구의 최고인 모나슈 대학에서 인증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이게 변이 묽은 사람들한테도 좋다는 거예요. 이 논문,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어서 변이 묽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먹였더니 변이 정상적이 되었다는 논문이에요.
이야, 변비에도 좋고 설사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그저 변만 내보내는 기능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먹여 살리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장을 막 자극해서 변을 내보내는 변비약하고는 다르죠. 또 기특한 것은 식사 때 먹으면 이게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물과 함께 먹으면 위장 소장에서 이게 젤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당분과 지방을 둘러싸서 그게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식약처 문서에도 공식적으로 써 있는 겁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약이 아니라 섬유질 식품으로서 배변에도 좋고 프리바이오틱스로서도 좋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이런 숟가락으로 한 3스푼 정도 물에 풀어서 마시면 되고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식사를 할 때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